자, 한적한 월요일 저녁입니다. 이제 오후가 지나서 늦여름이라서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기분이 좀 좋은데요. 그런데 조금 울적합니다. 야, 이렇게 운치 있는 곳을 남자끼리 와서 있다니 참 마음이 착잡한데요. 제가 위치한 이곳은 파주 헤이리 마을입니다. 그 예술가들이 있는 곳, 영어마을이 있는 곳, 공방이 많은 곳,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교황빵으로도 유명했죠. 교황님이 드셨던 마늘빵, 키스링빵을 파는 곳으로도 유명한 헤이리 마을에 제가 직접 나와봤습니다. 왜 이곳까지 나왔냐? 경매정보지를 보다가 갑자기 가야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감정가가 4억 3,500만 원짜리 상가가 나왔는데요. 이 상가가 무려 5번 떨어졌습니다. 5번이 유찰돼서 감정가의 17%인 최저가 7,300만 원의 경매가 9월 10일에 진행된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보자. 왜 5번이나 떨어졌고 감정가의 17%밖에 안 되냐? 아니 장사가 안 되고 공실일 걸로 예상되는데, 그리고 저희 회원님들도 몇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싼데 가보고 받아야 되나요? 그냥 사면 되지 않나요? 라고도 하시는데 과연 이곳은 어떤 곳인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프로방스, 와, 에펠탑도 있습니다. 자, 역시 헤이리 마을 프로방스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건축물들이 다들 우리나라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운치 있게 지어졌어요. 자, 오늘의 목적물은 바로 이곳입니다. 프로방스 힐이라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지하 3층에 경매가 나왔다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지하 3층까지는 건물이 보이질 않아요. 지하 1층밖에 보이질 않는데 분명히 경매 정보지는 지하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져 있죠? 그리고 저쪽 맞은편에서 볼 때는 이곳에 있는 지하 1층, 1층, 2층, 3층 중에 3층이 1층인 거예요. 3층이 1층이어서 자, 저기가 건축물로는 1층, 그리고 그 아래가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건물을 지었나? 이 땅은 토지의 용도가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100%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건물 보세요. 일반 우리가 보는 비도시 지역의 계획관리 지역만큼 용적률 100%만큼 지어놨나요?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죠. 이건 왜 그러느냐? 저쪽 지상에서 볼 때, 즉 저희 쪽에서 볼 때는 하나, 둘, 셋, 넷, 4개 층 위에부터가 정식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에만 따져서 지하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즉 보너스 공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게 건물을 지은 거죠. 저렴한 땅에 현명하게 지었기 때문에 이 땅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지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니까 프로방스 힐 건물은 주차장으로 많이 지은 것 같아요. 위에는 다 주차장이고 지하 1층, 2층, 지하 3층은 근린상가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주라리움은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동물 체험 학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물원인데 체험 위주로 되어 있는 동물원이다. 자, 주라리움 간판과 겉에 있는 인테리어 봐서는 오픈한 지가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건물에 비해서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오늘 제가 어떻게 운영되나 보고 싶어서 봤더니 오늘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휴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주라리움이 들어와 있고 대형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주차장으로, 주라리움카는 주라리움과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아래층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지하 2층, 지하 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쪽에서 봤을 때 지하 2층, 현황상 1층은 둘러보니까 카페도 있고 뭐 공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다니시다가 들릴 수는 있어서 유동인구가 들릴 수는 있지만 일부러 찾아오기에는 조금 깊숙한 곳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뭐 그렇게 굉장히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이곳은 에스컬레이터가 있긴 있네요. 에스컬레이터는 청소 상태나 운영 상태를 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지하 상가를 내려오시라고 조명도 예쁘게 밝혀 놓으셨네요. 우리의 경매 목적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하 상가 정상 영업 중. 우선은 5시 이후로는 영업을 하는 매장이 많지 않대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보니까 양쪽으로 상가들은 다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는 오픈형 상가로 보여지네요. 여기가 뭔가 좀 큰 직객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온다면은, 키 커넌트 매장이 들어온다면 이쪽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 지금 공실입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저희의 경매 목적물 327호를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게 경매 정보지에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했던 사진들을 보고서는 도저히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감정평가사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이렇게 제가 앉아있는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327호 하고 나무문으로 되어 있는 상가가 있어요. 여기가 327호 같은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요거하고 똑같거든요. 이 나무 문과 여기 박힌 피스 2개와 여기 샤시가 똑같거든요. 근데 여긴 분명히 감정평가사가 찍은 사진엔 327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328-1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정평가 목적물은 전용이 29평이거든요. 327호 29평인데 327호라고 되어 있던 게 328-1호라고 되어 있고, 이쪽을 들여다봐도 이게 29평보다 훨씬 커 보여요. 이게 어떻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려요. 문이 열려서 실례합니다. 안에 직기 영업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잠깐 비춰본다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쭉 보니까 굉장히 큰 공방을 운영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을 현재 하진 않는 것 같고요. 저게 29평일 일은 없잖아요. 감정평가서에는 분명히 327이라고 되어 있었고, 29평인데 안에 보이는 면적은 대략 보더라도 전용으로 한 70평? 60평에서 70평은 넘게 되어 보이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이 감정평가사는 왜 여기가 경매 목적물이라고 감정을 했을까요? 사진을 왜 안에 있는 사진을 찍어놨지? 분명히 감정평가사가 왔을 때 뭔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얘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아가야, 어디가 327호니? 아가야, 어디가 327호니? 말해주렴. 두두둔. 인형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327이라고 이곳에 쓰여 있어요. 이 벽이 327호래요. 이거 뭐야 이거? 분명히 안에 상가가 이렇게 있는 것으로 내부가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327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 건축물 도면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위치, 여기 보이시죠? 325, 326까지 보입니다. 그 옆에가 327이라고 체크되어 있어요. 이 건물 옆에 327이 있다는 거예요. 327이 있고 여기에서 복도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옆에 상가고 이쪽 상가 끝까지 복도가 있어요. 이게 복도예요. 복도고 327호는 요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답이 있나 봅니다. 문이 있습니다. 계시나요? 327. 조심하세요. 계단 조심하시고. 비밀의 문이 열리고 말았습니다. 여기가 327호네요.
전용 보이는 면적이 30평 정도로 보여지니까 이 공간이 경매 목적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인데 지금 이 계단이 있는 쪽은 복도 공간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복도 공간이고 이 바닥을 보더라도 복도 공간의 타일과 전용 면적의 타일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영업은 중단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매 목적물이었네요. 비밀 공간이네. 야, 이게 상업시설로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는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계단을 내려가서 있는 이 상가 목적물, 이게 오늘의 경매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복도는 사용이 가능한지도 소방법까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이나 유찰된 이유가 있네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셨다가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찾아? 지하 3층에서도 영업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하 3.5층에서는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거기에다가 냄새까지 담아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습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습기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겠고, 벽 쪽으로 물이 흐른 자국이 있는지도 한번 봐야겠습니다. 다행히 누수가 되는 흔적은 보이질 않고 있고요. 저기는 복도 공간이니까 공용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야, 어디 던전에 들어갔다 오는 느낌인데요? 문고리 있네요. 여기가 포토존인 줄 알았는데 포토존이 아니라 바로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네요. 여기 지하로 가는 공간이었다. 도대체 여기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주변 상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습니다. 상가에서 막은 거예요? 아니면 주인이 직접 저렇게 막은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누가 막고 뭐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니, 자기 상가 저렇게 막을 이유가 있나? 저기 은행에서도 대출이 엄청 많이 나와 있던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마 주인이 시작부터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누가 경매로 낙찰받으신 분이 주인인데 제가 저거에 낙찰받아서 일로 오면 이웃사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뭘 하실 건지. 이제 고민해 봐야죠. 운동을 뽑혔는데 놓지. 언제부터 저렇게 썼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 온 지 4년 됐는데 계속. 4년 전에도 저랬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 하면 돼요? 강행집 하면 돼요? 큰일 났네. 콜라보 할 수 있는 거, 콜라보 할 수 있는 거. 근데 사장님 여기 왜 불꽃 행사 같은 걸 하면 여름에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불 켜놓고 약간 그런데 유입 인구가 조금 많이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좀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와요? 아니 오히려 이제. 오히려 떨어졌어요? 네. 근데 끝났으면 이제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가운데 매장부터도 지하 매장도 이렇게 불이 꺼지다 보니까 상가 번영회가 있어요? 번역에까지는 아니고 이제 관리 차원에서. 그러면 관리단의 소장님이 계시고 상가 번영회 회장님이 계시고 네. 그럼 회장님이 만약 제가 비유 차리면은 통제를 하나요? 저희가 규약은 없는데 어차피 이렇게 잘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같은 게 들어와가지고 경쟁이 돼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행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미리 이제 정보는 드리다가. 근데 좀 여기 일어나서. 이 마을의 컨셉에 딱 맞네요. 공방은 진짜 이렇게 직접 네, 손으로 그리고 만드시는 제가 거. 직접 만들기도 하고 또 인형도 조금 전에는 그런 게 좀 잘 통했는데 저도 단골로 좀 하지 요즘에 조금. 제가 향이 예민해가지고 네. 왔는데 냄새가 못 맡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건 떼어서 파시는 분들보다는 이게 더 좋은 컨셉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물건 떼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사실은 두루문 지하상가 그런 맞아요. 느낌들이 자꾸 많이 생겨가지고. 여기만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셉이 딱 맞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부드러우면서도 남자분들 향이 좀 나기도 하고. 진짜 괜찮은데요? 네. 이게 어떤 향이에요? 여기는 지금 없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임대료는 얼마씩 해요 여기는? 분양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렸어요? 갈래비만 내고 써주세요. 약간.
아, 그런 분위기에. 그래도 기본 형성된 건 있지 않나? 지하는 여기는 네, 거의 그러니까 없어요? 3년 전만, 코로나 전만 해도 한 100만 원. 아, 100만 원. 100만 원 평수가. 아. 근데 지금은 한 30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해봤자 4평? 10평? 10평? 네. 뒤에 뭐가 그렇게 넓어요? 안에도. 그래서 거의 9.9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분양 평수로 10평이란 얘기신가 보다. 네. 그럼 분양 10평에 100만 원, 분양 평당 10만 원. 꼴. 네네. 와. 관리비가 한 2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이 정도 평수에. 여기 관리비가 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차장. 주차비도 엄청 많이 받으시더구만. 모르겠어요. 여기 저희가 따로 내는 건 없고 전기수도 다 해서 그 정도 나와요. 20만 원? 그래서 사실은 저 가운데도 나가시는 이유들이 월세보다 어느 순간 이제 관리비가 몇백이 나오는 와, 이거 심하네. 그게 있어요. 저희들 안에서. 비율이 그러면 물건 떼어다 파는 데하고 일반 공방하고 한 반반 되나요? 아니요, 물건 떼어다 파는 곳이 훨씬 많아졌죠. 아. 공방들은 못 버텨요. 아, 취미로 하시는데도 못 버티시는구나. 일주일에 며칠 정도 장사가 잘 돼요? 평일은 평일들의 평균이 있고 주말 장사가 잘 됐었는데 요즘 같아서는 그냥 평일 평균이나 주말 평균이나 좀 비슷해졌어요? 약간 그리고 이렇게 업다운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계절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전에 교황 오셔가지고 그 빵 먹고 이럴 때 빵 드실 때 그때가 피크였을 텐데. 그렇죠. 그때는 집에 가고 싶은데도 못 들어가신다 그랬었거든요. 아, 네. 이쪽 파주 쪽에 롯데 아울렛, 신세계 아울렛 생기면서 네. 또 글로 빠지는 사람들이 생긴 그전엔 일로 와서 맞아요. 쇼핑을 했는데 그런 이제 대형 비행기 시설이 같은 생기니까. 경우에는 주차비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주차 타워인데 주차비를 왜 굳이 받지? 차라리 손님을 많이 유입되게 하는 게 상인들 그렇죠. 이익일 이게 텐데. 전체 관리단 거면 그럴 수 있는데 약간 소유가 그 프로방스의 이문을 가진 어떤 회사가 되다 보니까 아, 그걸 자기네가 이제 프로방스 인수한 회사 측에서 네, 그래서 네, 정책상 그렇게 네, 하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름 같은 때는 주변이 이쁘고 공방들이 이뻐서 빛의 축제 이런 거 하면은 참 잘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건의를 많이 하는데 관리 측에서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그닥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페인트 칠한 지도 좀 됐거든요. 이게. 밤에 보면 안 보여요. 그래서 전 낮보다는 아니 파주 쪽에 밤에 갈 만한 데가 이쁘니까 드라이브 온 김에 볼만하다 싶었는데 여기는 돈 많이 안 들이고 충분히 꾸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획 한번 해볼까요?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저희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우리가 이 안에를 좀 카페로 해서 공동으로 운영해보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데 각자 자기 또 가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또 다른 여력을 또 쏟아야 되는 거잖아요. 애경 관련돼서는 혹시 있어요? 가게가? 그런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가운데를 애경 간식 만드는 공방으로 만들면 사람 진짜 많이 올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하시는 분들 제가 그런 의견을 했더니 냄새나면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요. 애견인들이 더 깔끔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애견 특화가 되면은 여기 훨씬 좋잖아요. 이렇게 향이 좋은데 향을 많이 내보내니까. 요즘 수제 간식들을 본인들이 원재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직접 만든 거를 사용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마땅히 집에서 하긴 어려우니까 맞아요. 여기 건조기 같은 거 기계 있거든요. 그런 거 해다가 뭐 간 뭐 이런 거 맞아요. 안심 이런 거 고기 직접 싱싱한 거 본인 손으로 직접 만들면은 제2의 가족이잖아. 애견들도 이제 맞아요. 진짜 잘 될 텐데.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정도 공간이면 너무 좋아서 공간이 그렇게 해서 뭔가 해보니까 해도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 한쪽에 애견 카페 만들고 애견 간식 만드는 공방 해서 한 30개 정도 이렇게 주방처럼 꾸미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가 좀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건 많이 느껴요, 진짜. 근데 이게 조금씩 바뀌어서는 사람들이 발걸음 안 옮기거든요. 맞아요. 티가 안 나. 조금씩 돈이 투입되면 한 번에 투입돼야지. 요즘은 다 임대료를 거의 못 받으시는구나. 하기야 소유자 입장에서는 요만한 한 칸 10평 분양받았는데 한 달에 20만 원씩 관리비 내면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이거 저희 채널에 나와서 매출 오르면 그 20%는 제 지분이에요? 이제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제가 영광으로 여기고 모든 걸.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 친절한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요. 저도 경매 생활 오래 했지만 이런 공간이 경매에 나왔다? 아니죠.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왜 굳이 나의 소유권이 있는 전유 부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지는 조금 고민이 되긴 합니다. 아마도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 상인분과 관련된 분들께서 이 공간을 차라리 막자, 그래서 막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그 사실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지하 3.5층이 전용 29평이 과연 4억 3,500만 원의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또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 소유자분께서는 이 상가를 왜 사셨을까 궁금해서 등기부 현황을 쭉 봤더니 18년 10월 31일에 소유권을 취득하셨는데 소유권 취득의 이유가 이미 경매로 인한 매각이에요. 경매로 사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경매사건 번호를 통해서 얼마에 어떻게 사셨는지 그 흐름을 알 수 있는데 2017 타경의 65,844번 사건 물건 번호 1번입니다. 이 사건의 경매를 낙찰받으신 거고요. 감정가가 당시에 4억 9,500만 원이었는데 1회 유찰되고 낙찰받으셨어요. 지금은 5회까지 유찰됐는데 18년도 8월 달에 4억 9,500에 나온 걸 단독 입찰이 아니었어요. 2명이나 입찰을 해서 현재 상가의 소유자십니다. 감정가의 72%에 받으셨는데 낙찰을 받으시고 기분이 좋으셨을 텐데 현재까지도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18년 10월 31일에 소유권을 취득하셨는데 그 이후로 코로나가 왔죠.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코로나 때부터 손님이 급감했고 그리고 그 이후로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더 정확히는 파주 지역에 파주 신세계 아울렛 그리고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생기면서 그쪽으로도 많이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부에서 유입이 많이 돼야 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면서도 점점 더 찾게 되지 않고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재 프로방스만의 장점은 있고 강점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잘 살린다면 이쪽이 뭐 마냥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될 여지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지하 3.5층의 29평 공간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서 손님을 유입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상업시설로 쓸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인접한 호수인 이쪽 라인만 하더라도 공실이 몇 개가 보이는데요. 공실당 전화를 해서 임대료를 물어봤더니 임대료도 시세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잘하면 관리비 정도 수준을 내고도 운영할 수 있는 가게가 있을 정도로 현재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또 기본 관리비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오기 전에 쭉 뽑아봤습니다. 과연 이 건물, 이 동일 번지와 인근 번지의 경매 낙찰가는 어떻게 되나라고 2016년부터 이렇게 쭉 뽑아봤더니 16년 8월부터 경매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요. 감정가 대비해서 35%, 35%, 35%, 35%, 지하 208-2호는 감정가 대비 10% 낙찰된 것도 있고요. 25%, 34% 이렇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딱 유일하게 두 개가 되게 비싸게 낙찰됐어요. 비싸게 낙찰된 게 바로 327호 이 물건과 아까 우리 보셨었죠? 328, 328-1호 요게 119평이나 되네요. 아까 제가 봤던 부분은 일부 공간이었고 뒤쪽으로 더 있나 봐요. 전용 119평도 감정가의 71%, 유일하게 두 개만 감정가 대비 낙찰이 높게 되었습니다. 자, 출구 전략이 있다면 낙찰을 높게 받는 건 개인의 역량일 수 있지만 낙찰을 받고 지금까지 별 사용 없이 지금까지 은행에서 대출받고 은행 이자만 내신 거거든요. 수많은 금액을 내시면서 지금까지 버티셨던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저하고 보신 상가 감정가의 17%까지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감정가 대비 17%의 가치가 있나요? 아니면 없을까요? 자,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구분 소유자 한두 명의 노력만으로 이 상권을 바꾸기에는 어렵다보다는 불가능하다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 아니면 그런 역량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 된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선 같은 건물에 주차 공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차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 이쪽 가운데 지하 3층의 정중앙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오픈형 상가인데 이쪽에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템만 들어오더라도 경쟁력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층에는 주라리움이 들어와 있잖아요. 주라리움은 시설도 좋고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업종들이 입점한다면 이 상가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보세요. 나오면서 보니까 이쪽 한번 둘러볼까요? 와, 예쁘죠? 아까는 보이지 않았는데 어두워질수록 훨씬 더 예쁩니다. 자, 이런 빛이 잘 어울리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런 감성을 느낄 수 있게 빛의 마을로 만드는 건 어떨까?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파주까지 올라와서 또 팥빙수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드시면서 데이트한다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공방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시간은 소비자의 패턴에 맞춰져 있지만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영업시간과 컨셉을 다르게 만든다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